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 일단 시황을 보면요, 특별하게 볼 부분들은 없고, 저번 주에 좀 조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이제 반등이 진행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상승, 하락, 횡보, 박스권 횡보가 진행이 될지, 하락장이 진행이 될지, 상승장이 추가적으로 좀 버블을 더 형성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시장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대기 악재 요인들은 계속 하나둘 쌓여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주는데, 지금 유동성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개인 예탁금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52조가 넘어가면서 예탁금이 신고가가 들어와서 신용에 대한 리스크도 좀 상쇄시켜주는 부분들이 있고,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밸류에 맞춰서 지금 코스피 지수 2400포인트를 기준해서 저는 버블이 한 22% 정도 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저런 악재 요인들을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한 5% 정도 더해서 우리는 현금 비중을 27% 정도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번 주 다음 주까지 시장 흐름을 보면 어떤 방향성은 좀 잡혀가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섹터별로 흐름들이 굉장히 좀 달라지고 있고, 폭락만 없다 그러면 이제 주도 섹터가 좀 바뀌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려고 좀 중점적으로 시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20일 목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OLED 2차전지 모멘텀을 체크를 해보자. 제가 저번주 주말에도 이런 부분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디스플레이 쪽을 이제 잘 보면 지금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업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요번에 좀 실적 쇼크가 나오거나 좀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도 거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흐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OLED라든가 2차전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련 기업들은 요번에 나온 적자라든가 그런 포지션들이 좀 장기 바닥을 나타내준 어떤 요인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한 2분기 지금보다 미래의 실적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다시 이제 경제가 셧다운되는,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해서 과거처럼 다시 셧다운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침체 기간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크다고 보지 않고 크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크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분 구간이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장기 침체로 들어선다 그러면 오래 버텨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비중 관리는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필옵틱스 113%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오늘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신나님의 수익 보신 회원분들 추가드리고 감사합니다. 바른투자 커뮤니티에서는요, 신나님이 일단 인증을 해주셨고요. 매수가 7,370원, 15,850원에 이제 좀 줄여두셨고요. 코멘트를 보면 종목을 펴놓으니 돌아가며 수익을 주네요. 멘토님 감사합니다. 요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 투자를 처음 시작을 하면요, 매직 기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좋아 보이는 기업들을 하나 둘 이게 모아가는 겁니다. 좋은 자산들을 모아가다 보면 이 중에 이제 수익을 주는 종목들 하나씩 나오면 요거를 덜어서 또다시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이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좌에서 어떻게 될까요? 수익을 계속 로테이션 시켜주면서 수익을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계속 저절로 분산이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운영해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변동성이 크게 나올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폭락이라든가 이런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올 때는 전체적으로 계좌가 쫙 빠지는 구간들도 만들어지겠지만, 그런 구간들을 제외하고 보면 계좌 흐름은 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폭락의 구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더 사면 되고, 주식 투자는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이렇게 푹 꺼졌다가 올라가고, 푹 꺼졌다가 올라가고, 푹 꺼졌다가 올라가고, 이런 변동성들이 한 번씩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게끔
경제 구조는 이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사서 보유하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흔들릴 때는, 요럴 때는 어때요? 더 살 수 있으면 운이 되게 좋은 거죠. 열심히 일을 해서, 또는 자금 여력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덜 얻은 현금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더 사는 거고, 만약에 그래 살 여력들이 안 돼, 주식으로 다 갖고 있어, 그럼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자꾸 이런 변동성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요런데 너무 고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엇박자 포지션을 낼 수가 있으니까 현금을 만들어갈 때도 밸류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거고, 현금을 내가 만드는 게 너무 불편하다 하는 분들은 그냥 변동성 견디면 됩니다. 견디는 걸 자꾸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게 아니라는 거죠. 길어봐야 1년, 2년이에요. 변동성이 나와서 리스크가 생겼을 때. 그러면 그 1, 2년 동안에 큰 리스크가 나와서 폭락이 나왔을 때 내가 돈이 필요해서 팔아서 써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게 리스크인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살면서 현금 흐름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리스크들을 만났을 때 그 구간에 내가 팔아서 쓰지 않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산을 계속 저축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자산은 크게 불어나 있는 구간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를 시작을 하면 이제 종목을 잘게 펴가지고 수익이 나오는 것들을 자꾸 수익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분산을 해나가는 그런 포지션들을 반복하는 어떤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은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자, 의봉이님도 인증해 주셨어요. 항상 이렇게 꾸준하게 인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주식부지 양송소에서 인정을 해 주셨고요. 2차전지 장비 코멘트 정리해 주신 걸 보면 매수가 7,950원, 매도가 19,000, 이건 좀 잘못 쓰신 것 같아요. 15,000 얼마인 것 같아요. 만 한 6,000원 구간대 금방 되겠네요. 100.09% 차익 실현, 절반 매도, 가입 후 25번째 100% 돌파 종목입니다. 보유기간 1년 1개월이네요. 매수 3년 안에 100% 돌파하면 성공한 거라 생각하는데 최근 매도한 종목들이 생각보다 빨리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자, 마인드를 이렇게 딱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3개월에서 3년 정도 보면 자, 우리가 종목을 100개를 사든 50개를 사든 이렇게 사 있으면 이 중에 70% 이상이 100% 넘어가는 요 정도만 목표로 하자. 그러면 요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100개 사면 70개, 50개 사면 40개, 40개 요 정도가 3년 안에만 100% 넘어가는 그런 포지션만 나오면 계좌는 더블공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포지션들을 이제 목표로 하는데 중간에 이제 변동성 기간이 내가 투자한 기간에서 딱 3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3년이라는 거는 한 20년 정도 평균했을 때 3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좌가 따블씩 늘어나는 포인트들은. 그러면 이 3년이 재수없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시장이 안 좋고 폭락 구간에 이 3년의 마지막 1년이 뭐 엮여 있다라거나 이렇게 되면 계좌 수익률은 그 당시에 보면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장이 좀 돌아서 있는 구간에서 계산을 해보면 요런 평균적인 통계 자료는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 과거 데이터를 제가 수십 년치를 수백 년치를 이제 분석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 그래요. 우리 역사적으로 그러지 않은 적이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다. 그 데이터를 믿고 가는 거죠. 경제는 영원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자본주의 시대가 지속될 거다. 자본주의 시대가 바뀐다.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로 바뀐다든가 뭐가 바뀌면 요거는 뭔가 달라지겠지만 자본주의 시대가 유지된다 그러면 이런 틀들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할 거고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건데 그중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성 있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경제를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투자자들은. 그렇다 보면 그런 걸 알게 된다 그러면 전부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단기 투자 해가지고 장기 투자 수익률을 쫓아간다는 건 사실은 모르겠어요. 한 5년, 10년 정도는 정말 탤런트가 매매 잘하는 사람들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장기적인 텀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데이터로 놓고 보면.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보면 자 90% 이상의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장기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은 자 10% 내외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수익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90%의 매매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해가는 10%의 자산을 키워주는 역할을 계속 반복합니다. 더 빨리 키울 수 있도록. 왜? 매매를 하면서
시장이 폭락이 오고, 왜 심리적으로 작용이 되니까 폭락이 나와서 자산이 싸지니까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더 쓸어 담죠. 그리고 자산이 비싸지면 투기 심리가 붙어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들러붙어요. 내 거 비싸게 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원분들이 막 DNA 링크, 뭐 액세스바이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최근에 보면 유나이트 제약 이런 거 갖고 있던 것만 이제 비싸게 팔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90% 매매하는 사람들이 투기 심리를 발동시켜서 내 자산을 비싸게 사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 10% 내외 장기 투자자들한테 계속 자산을 헌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는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비싸게만 사준단 말이에요. 싸게 팔아주고 비싸게 사주고.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은 계좌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더 계속 복리가 커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원리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투기 심리가 붙으면 비싸진단 말이에요, 자산이. 그럼 비싼 가격에 사주는 사람들이 계속 생긴다고. 유동성이 붙으면서. 이슈가 붙고 유동성이 붙으면서. 그러면 이슈가 붙고 유동성이 붙어서 내 자산 비싸게 사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나눠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침체 구간이 오고 시장에 리스크가 오고 뭐고 하면 공포가 오니까 막 반대 매매 나가고 갖고 있는 거 강제로 청산 나오고 빚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은 빚을 청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채가 강제 탕감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진 자산 강제로 팔게 되고 그러면서 막 싸지고 또 공포를 먹으니까 사람들이 돈 필요한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산을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런 자산들을 이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싸게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그냥 놔두면 나중에 또 비싸게 사줘요. 시장이 좀 좋아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또 비싸게 사준다고.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매매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이제 밸류 맞춰갖고 우리가 가치 판단해서 투자하는 사람들 거 비싸게 사주고 싸게 팔아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좀 수익을 단기적으로 많이 내면은 좋아하면 돼요. 그 돈 어차피 다 나한테 올 거니까. 우리들은 그거를 막 소외감을 느끼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돈은 다 나에게 올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에서 얼마 벌었는지 뭐 했는지 이런 사람들 보면 2년, 3년 지나고 뭐 예를 들어 좀 오래 버틴 사람들은 5년, 10년 지나면 다 조용해집니다. 나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거 안 해. 뭐 이런 소리 해요. 그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너도 조심해. 이딴 소리 한다고. 개뿔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렇게 3년, 5년, 10년 동안 아무런 경험도 만들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퇴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서는. 자, 디스플레이 섹터를 제가 강조를 지금 또 하고 있죠. 제가 언급했던 섹터 중에 최근에 이제 또 건설 섹터 흐름이 좋죠. 자, 헬스케어하고 자, 빅데이터를 굉장히 강하게 언급했더니 자, 코로나라는 게 갑자기 오더니 얘네들을 좀 비싼 구간까지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건설 섹터, 금융 섹터를 굉장히 좀 많이 얘기를 했고, 이거는 이제 저희도 지금 매집하고 있는 중이고, IT 섹터에서는 디스플레이 쪽이 지금 업황이 이제 최악인데 굉장히 턴어라운드가 저는 강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주말에 이제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자, 미래 업황을 놓고 봤을 때 OLED하고 자, 2차 전지는 좋을 거라는 거죠.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이제 한 2차 파동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3차 파동 정도 움직이는 시점이 오게 되면 디스플레이 쪽에서 그 모멘텀을 붙여서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2차 전지 관련 모멘텀을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적도 슬슬 보여지는 기업들도 많고. 그러니까 좋은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쪽 섹터도 잘 추적을 해보면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자, 피롭틱스 같은 기업을 보면 이게 뭐 이제 레이저 장비 뭐 이런 거 생산하는 기업인데, 제가 지금 적정가치 산출해보면 대충 한 37,000원 정도 나옵니다. 현재가가 이 영상을 만들던 시점에 이제 13,100원이었어요. 자, 오늘 얼마인가 볼까? 자, 오늘 보니까 13,400원 정도 되네요. 저는 지금도 신규 편입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100% 수익 인증 해주신 분들이 15,000원 구간대 이제 분할매도 포지션 봤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갖고 있으니까 신규 추천은 안 나가지만, 신규로 진입하기도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수 조정이 오면 뭐 12,000원, 만원까지 뭐 빠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더 좋은 포지션들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가치들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보면 2분기 실적도 발표했는데 2분기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을 먼저 담는 거예요, 추적을 해서.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턴어라운드가 더 빠르기 때문에 먼저 움직일 가능성들이 높은 거죠. 시장이 다시 턴할 때 그런 포지션들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피롭틱스는 현재 디스플레이, 2차전지, PCB, 자, TSP 제조 장비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자, OLED, 2차전지, 레이저 장비를 이제 뭐 생산해서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올해 1, 2분기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고성장 스타트 국면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자, 업황에 따라서 큰 폭의 업사이드가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적정 가치가 한 37,000원 정도 보여지는데 여기서 업사이드가 자, 2배, 3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우리가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자, OLED 시장이 미래 어떻게 될 거냐, 2, 3년 후에. 그리고 2차전지 시장이 2, 3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걸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2차전지 모멘텀 관련해서 붙어서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는 소재 기업들은 저는 이제 리스크한 구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장비 기업들은 아직도 상승률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장비 쪽하고 디스플레이 쪽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조정이 한번 들어왔다가 다시 움직이면 얘네들에서 이제 3차 파동에는 대장주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대장주라고 제가 언급하는 거는 작게는 300%에서 한 1000%씩 튈 수 있는 종목들이 다음 파동에는 요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스탠스를 가지신 분들은 이 디스플레이 섹터를 좀 잘 추적을 해보면 좋은 기회를 아무래도 많이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계속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모바일 수요가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이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중소형 디스플레이도 안 좋고 지금 대형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안 좋은데 모바일 쪽이 회복이 되면 이제 중소형 디스플레이가 먼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쪽 투자 포인트는 이제 삼성 관련된 이제 수주 실적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제 수주 모멘텀들이 잡혀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규 수요를 보면 이제 모바일 수요 같은 경우는 기존 수요예요. 여기에서 이제 중소형 OLED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수요의 뭐 한 90% 이상은 모바일 쪽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데, 자, 신규 수요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게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등 이제 뭐 어디에 쓰일지는 앞으로 봐야 되겠죠. 자동차, 가전 뭐 등등등 여러 국면에 이제 OLED 디스플레이가 많이 쓰일 텐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터지는 구간들이 오게 되면 이미 이제 진짜 여기에서 많이 사용하고 이런 포지션들이 오게 되면 주가는 미리 올라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을 상상을 하면서 자, 뉴스도 플로우를 검색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숫자도 공부하고 하면서 이런 흐름들을 추적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고, 자,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은 보면 장비나 이제 부품 관련된 이제 관련 기업들이 이쪽으로 진입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 산업하고 2차전지 무슨 뭐 이쪽하고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세한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비들이 거의 뭐 엮여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이제 성과가 나오는 기업들을 잘 추적을 해나가면 또 좋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자, 오늘 회원방송이란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